늦은 밤 하루의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적막한 거실의 공기를 가만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녀들과 따뜻한 대화 한마디 나누고 싶어 슬그머니 다가가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굳게 닫힌 방문과 네 알았어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는 차가운 몇 마디뿐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탕수육이나 커피를 들고 휴게실에 들어서는 순간 활기차던 젊은 직원들의 대화가 일순간 뚝 끊기며 묘한 어색함이 흐르는 것을 감지할 때 가슴 한구석에 말로 다 못할 쓸쓸함과 상처가 남곤 합니다. 나는 그저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 오랜 인생의 경험과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젊은 세대의 눈에 우리는 그토록 피하고 싶은 고리타분한 꼰대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 지독한 소외감은 내 나이 쉰을 전후로 하여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뒤흔듭니다. 매일 밤 당신의 삶을 바꾸는 단단한 한 페이지 유노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며 당신이 걸어온 경험의 궤적은 절대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나이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들과 동등하게 마주서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유노트의 네 번째 기록에서는 올해로 54을 맞이한 우리와 같은 중년의 시대를 함께 걸어온 국민 MC 유재석의 말하기 기술을 통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어른으로 소통하는 단단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모를 소외감에 홀로 잠 못 드는 당신의 무거운 밤을 위해 이 조용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록, 라떼는 마리아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마흔을 지나 쉰의 문턱에 서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젊었을 때 나는 말이야 혹은 요즘 애들은 참 세상 편해졌어 라는 말을 대화의 서두로 꺼내게 됩니다. 중년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이토록 자주 반복하는 내면의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코 상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악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일터와 가정에서 자신의 입지와 존재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불안감, 즉 나를 알아달라는 처절한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 겪었던 눈물겨운 고생과 화려했던 성과를 증명함으로써 지금의 나 역시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은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소통의 가장 큰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유례없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취업시장, 평생을 일해도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다는 절망감, 급격한 기술 발전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무한 경쟁의 압박까지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무게는 결코 우리가 젊었던 시절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때는 배골아가며 일했다. 요즘 고생은 고생도 아니다 라며 나의 과거를 기준 삼아 들이대는 순간 대화는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훈계와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당신의 과거를 앞세워 그들의 현재를 평가절하하는 순간 젊은이들은 마음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당신을 꼰대라는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내 과거의 영광을 현재의 타인을 측정하는 자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재석이 수많은 젊은 청춘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그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단 한 번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시작은 내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거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봐주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록,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하는 진짜 경청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화려한 미사여구를 구사하며 청산유수처럼 말을 쏟아내는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사회적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나도 모르게 대화의 주도권을 꽉 쥐려 합니다. 상대가 한마디를 시작하면 나는 내 수십 년의 경험을 보태어 세 마디, 네 마디를 덧붙이곤 하지요. 내가 대화를 막힘없이 이끌어가고 있으니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유재석이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보여주는 대화의 기술은 우리의 이러한 상식과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부터 길거리의 평범한 이웃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출연하는 그 무대에서 유재석은 결코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화 지분은 언제나 30%를 넘지 않으며 나머지 70%의 공간은 온전히 앞에 앉은 상대방의 목소리로 가득 채웁니다.
그의 진짜 유재석이라는 브랜드의 위대함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에서 나옵니다. 그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온 세상에 그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깊은 눈빛으로 시선을 맞추고 온몸으로 고갯짓을 하며 공감을 표합니다. 상대가 뱉은 핵심 단어를 가만히 받아 한 번 더 나지막이 되뇌어주고 상대가 더 깊은 속마음을 꺼낼 수 있도록 따뜻한 질문의 다리를 놓아줄 뿐입니다. 자신이 더 많이 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상대의 말을 끊거나 훈계를 늘어놓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결국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유재석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통하는 멋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말하고 싶은 욕구를 품격 있게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 중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삶을 간섭하는 완벽한 정답이나 뻔한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서툰 이야기와 고민을 그 어떤 편견도 없이 묵묵히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단단하고 넉넉한 마음의 품입니다. 대화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온전한 길을 내어줄 때 비로소 굳게 닫혔던 아이들의 마음 문이, 그리고 젊은 직원들의 마음의 벽이 스르륵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록, 조언이라는 이름의 폭력 내려놓기입니다. 자녀나 후배들이 찾아와 일터나 학업에서의 힘겨움을 토로할 때 우리 중년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을 반짝이며 해결책부터 제시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네가 참았어야지,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더냐, 무조건 내 말대로 해라 라며 즉각적인 정답을 내려주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모로서의 깊은 사랑이자 선배로서의 당연한 책임감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야기를 꺼낸 젊은이들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이내 대화는 뚝 끊어지고 맙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지금 정답을 몰라서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검색창에 몇 단어만 두드려도 혹은 인공지능에게 물어봐도 수천 개의 해결책이 세상에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차가운 정답이 아니라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너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내가 다 안다 라는 따뜻한 정서적 공감이었습니다. 상대가 바란 공감이 결여된 채 내뱉는 성급한 조언은 상대에게는 그저 내 상황을 무시한 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일방적인 정신적 폭력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유재석의 대화 철학을 들여다보면 그는 평생 동안 아주 철저한 원칙 하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는 끝까지 그들의 아픔을 묵묵히 받아내며 정말 고생했다, 내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라며 철저하게 그들의 감정을 먼저 위로하고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형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간곡하게 정답을 구하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의 경험을 유일한 정답이라며 들이밀지 않습니다. 설령 조언을 건넬 때조차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그저 참고만 하라며 상대의 선택권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게 살아온 우리는 이미 수많은 풍파를 겪었기에 상대보다 정답을 빨리 찾아내는 눈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그 정답을 아껴두고 상대의 지친 마음을 먼저 안아주는 절제력에서 완성됩니다. 공감이 먼저이고 해결책은 그 다음입니다. 내 아이가, 내 후배가 아무런 방어벽 없이 마음껏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라떼를 외치는 고집쟁이 꼰대가 아닌 닮고 싶은 단단한 어른이 되는 유재석의 두 번째 소통 공식입니다. 네 번째 기록, 나이의 권력을 지우고 담백하게 수평적으로 대하는 법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으니 내 말이 무조건 맞다 라는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말투는 지시조로 변하고 상대를 아랫사람 대하듯 가르치려려 들죠. 이러한 나이의 권력이야말로 젊은 세대와의 사이에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쌓아 올리는 주범입니다. 유재석은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 정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현장에서 수많은 어린 후배들이나 젊은 일반인 출연자들을 대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특유의 권위주의나 대접받으려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수십 년 어린 아이돌이나 신인 아티스트를 만날 때도
언제나 가장 먼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방송 내내 철저하게 존댓말과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결코 나이를 무기로 반말을 하거나 상대를 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점이나 빈틈을 스스로 드러내며 웃음의 소재로 삼는 유머를 즐겨 사용합니다. 완벽하고 결점 없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친근하고 허점 많은 동네형 같은 모습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거리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이의 계급장을 스스로 떼어내고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는 이 수평적 존중이야말로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세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가장 고결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권위와 존경은 나를 따르라며 큰 소리를 치거나 내 나이를 앞세워 복종을 요구할 때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나이의 특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다가설 때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일터의 후배들에게 내가 너만을 했을 때는 이라는 권위의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며 대등한 인격체로서 나지막이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어 상대를 존중할 때 당신의 품격은 비로소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으로 담담하게 읽어내려간 유노트의 네 번째 기록, 꼰대가 되지 않는 유재석의 말하기 기술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녀들과 따뜻한 대화 한마디 나누고 싶어 다가갔다가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묘한 소외감을 느끼며 씁쓸히 돌아서야 했던 밤, 혹은 직장에서 젊은 직원들과 섞이지 못하고 홀로 겉돌며 내가 벌써 도태된 것은 아닐까 상처받았던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가 오늘 밤 유노트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녹아내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가 통하는 멋진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코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며 억지로 아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오랜 경험의 무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서툰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포용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바다 같은 품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중년의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타인과 소통하려 애쓰며 남모를 외로움을 삼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를 짓누르던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과 무거운 책임감은 이 깊은 밤의 어둠 속에 온전히 묻어두십시오. 그리고 오직 당신의 평온한 영혼만을 위한 가장 가볍고 깊은 휴식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유노트가 머리맡에 전해드린 이 조용한 기록이 당신의 지친 밤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 매일 밤 유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함께 열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녀와의 소통 문제로 혹은 일터에서의 소외감 때문에 홀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소중한 동창이나 친구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면 오늘 밤 이 따뜻한 대화의 지혜를 카카오톡으로 나지막에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너의 진심은 잘못되지 않았다 하는 따뜻한 격려의 뜻을 전하는 그 어떤 말보다 깊고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당신의 진심 어린 경청을 알아주는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찰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유노트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단단한 중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